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혔던 프랑스 대표 선수 폴 포그바가 부상으로 꽤 오랫동안 축구 팬들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유럽 축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최대 4년의 자격정지 징계로 인해 사실상 은퇴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난 몇 년간 포그바가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의 보도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력 매체들, 유벤투스 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폴 포그바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최대 4년간의 징계를 받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럽 현지 시간으로 9월 11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2일 오늘 새벽에 알려졌습니다. 먼저 BBC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유벤투스 미드필더 폴 포그바가 반도핑 위반으로 인해 잠정적인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수치 위반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있을 경기들, 즉 6월 A매치 이후에 진행될 경기들도 뛸 수 없다라는 것인데 언제 이게 걸렸냐? 일단 이탈리아 국가 반도핑 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유벤투스와 우디네세의 경기, 유벤투스가 그때 3대0으로 이겼는데요. 포그바가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벤치에만 있던 포그바가 무작위로 정해진 약물 검사 대상자가 됐었고 그때 받은 검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도핑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포그바는 최소 2년, 최대 4년의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벤투스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9월 11일인 오늘 2023년 8월 20일에 수행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축구선수 폴 라빌 포그바가 국가 반도핑 재판소로부터 예방적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음을 발표합니다. 구단은 다음에 있을 절차적 단계를 고려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즉 항소가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이 이탈리아 국가 반도핑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금지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내인성 테스토스테론 대사산물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표적 화합물의 외인성 기한과 일치한다며 이것은 잘못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금지 약물을 위반한 상황으로 적시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위반 자체는 맞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대표적인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이잖아요.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입니다. 이 판결 이후 3일 내에 반박 분석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반박 분석 결과는 내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걸 처방받고 는 것이다. 경기력 향상, 즉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이걸 넣은 게 아니라 치료 과정이라든지 다른 약물을 먹었는데 섞였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소명하지 않으면 최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포그바의 현재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게 지난 2022년 여름이거든요.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면서 유벤투스와 4년 계약을 맺으면서 돌아왔는데 그 뒤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고 아시다시피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부상 문제로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까지도 이 부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벌써 포그바가 유벤투스로 돌아온 지 2년차 시즌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뛴 경기 시간이 51분에 불과합니다. 볼로냐전, 엠폴리전의 교체로 나왔었고요.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엔 부상 전에 좀 경기를 뛰긴 했었죠. 세리에 A에서 6경기를 뛰었는데 108분, 그리고 유로파리그 3경기에 출전해서 1도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11분 등 총 162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1년 한 시즌 내내 162분이면은 풀타임 기준으로 2경기를 뛰면 180분이잖아요. 채 2경기도 뛰지 않은 것이고요. 최근 올 시즌 들어서는 부상에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것도 경기 명단에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엠폴리와의 경기에 실제로 경기 출전까지 했는데 이 출전 이후 다시 경미한 허리 부상이 생기면서 뛰기 어려워졌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9월달 경기는 내리 또 결장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이미 근육 부상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도핑 징계까지 받은 상황, 그야말로 최악인 상황인데요. 지금 이 출전 기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그바 선수의 경기 출전 기록,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이끌 때가 포그바의 기량이 정점에 올랐었고 2018-19 시즌 당시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13득점 9도움, 무려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때 리그에서만 3,000분이 넘게 경기를 뛰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맨유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9-2020 시즌부터였죠. 부상이 겹치기도 했지만 리그 경기 출전이 16경기였고 공격 포인트는 1골 4도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2021 시즌에는 다시 리그 출전이 26경기로 늘어났고 득점도 3골, 5개 어시스트로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출전 시간이 2000분을 넘기지 못했었고요. 또 유로파리그 6경기에 2득점 1도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들지 못했습니다.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도 복귀했고 호날두 포그바가 함께 뛰면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무기력하게 탈락을 했었고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복이 있었고 무엇보다 부상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맨유가 워낙 큰 돈을 투자해서 포그바를 영입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원했는데 포그바는 맨유 생활에 조금 이제 불만을 표하면서 이 연장 계약이 동의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가 돼서 자유계약 선수로 또 유벤투스로 돌아갑니다. 애초에도 맨유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유벤투스로 자유이적 선수로 떠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다시 유벤투스로 자유이적 선수로 갔거든요. 포그바 입장에서는 유벤투스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맨유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마침내 포텐을 터뜨렸고 그리고 다시 맨유에 왔던 것인데 맨유에서는 거액의 이적료 문제,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설 문제, 무리뉴 감독이 떠난 이후에도 팀 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유벤투스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인데 유벤투스로 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부상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유벤투스도 지금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단 이 4년 자격정지가 나올 경우 포그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 내를 모두 도핑 징계로 보내게 되고요. 물론 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유벤투스가 징계로 뛰지 못했으니까 연장한다거나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재 포그바 선수의 나이예요. 1993년 3월 15일생이니까 현재 30세입니다. 4년 자격정지를 받고 돌아올 경우에는 34세가 되는데 지금도 몸 상태에 문제가 큰 포그바가 4년 동안 실전 경기도 못 뛰고 훈련도 개인 훈련밖에 못한 상태로 복귀한다면 제대로 현역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4년이 아니라 최소 기준인 2년만 되더라도 포그바의 폼은 급락할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시장 가치가 2019년 기준 1억 유로까지 치솟았던 포그바는 최근 계속된 부상과 또 부진으로 인해서 1,500만 유로까지 몸값이 폭락을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된 현재 은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에덴 아자르처럼 사실 급격하게 추락한 대표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금 큰 바가지를 썼다라는 보도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그바의 잔여 계약이 3년인데요. 총 4년 계약에서 800만 유로라는 이탈리아 세리에A 최고 연봉으로 포그바를 영입을 한 것입니다. 이 최고 연봉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역시 이적료 없이 데려왔기 때문인데 아직도 3년이 남았고 여기에 보너스 조항도 있지만 물론 이 남은 경기들을 뛰지 못한다면 보너스 조항은 붙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 계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4,800만 유로 정도를 유벤투스는 완전히 날리는 거예요. 포그바가 합류한 이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약 683억 원을 날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벤투스는 지금 승점 삭감 징계도 받았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많은 선수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로멜로 루카쿠가 AS 로마로 가면서 750만 유로로 세리에 연봉 2위인데 세리에 연봉 3위가 이제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와 라비오로 70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4위가 알렉산드로와 슈챈스니 역시 유벤투스가 650만 유로를 주고 있죠. 인터밀란 정도만이 하칸 차라놀루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있지 이탈리아 팀들이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유벤투스가 돈을 쓰는 팀인데 이 포그바에게도 돈을 날리고 회계장부 조작으로 징계까지 받았고 이 유벤투스의 위기는 이탈리아 축구 전체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벤투스가 자금적으로 정말 5천만 유로 가까이 그냥 통짜로 날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로부터 공짜로 데려왔다라고 좋아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독박을 쓰게 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맨유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그바를 그때 재계약해서 잡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또 연봉만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포그바 입장에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실력을 보여주겠다. 부상 회복해서 내 능력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인터뷰가 공연불이 되고 말았는데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포그바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돈이 사람을 반화시키고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도 일으키죠.
가끔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축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돈과 명성 때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포그바가 바로 유벤투스로 돌아왔던 지난해 여름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친형인 마티아스 포그바 그리고 소꿉 친구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10만 유로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애초에 협박당한 금액은 1,300만 유로, 약 176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준 돈은 그보다 크게 못 미치는 액수였어요. 뭐 현금을 당장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겠죠. 포그바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복면을 쓰고 협박한 무장계한들이 알고 보니까 친형과 소꿉친구들이 사주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친형인 마티아스 포그바가 SNS를 통해서 너가 음바페를 저주하기 위해 주술사를 불렀고 주술을 걸어달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폭로하고 더 많은 그 너의 악행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때 드러난 게 포그바가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또 형이 돈 좀 달라, 필요해서 돈을 좀 달라 했더니 포그바가 거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협박을 벌인 것이죠. 포그바 입장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협박하고 자신을 이제 배신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타격이 분명히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도핑 문제가 본인이 스스로 주도해서 내가 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재활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조금 남용되고 오남용돼서 포그바는 모른 채 진행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포그바가 모른 채 진행돼서 포그바도 피해자라면 아마 징계가 꽤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이라고 했는데 이 4년 같은 경우에는 포그바 선수 본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때의 최대 징계이고요. 또 최소 2년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된, 그러니까 다른 그 처방 과정에서 된 거라도 2년입니다. 근데 본인이 아예 몰랐다, 그럴 경우에 아예 징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경감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이제 통틀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징계로 인해서 포그바의 선수 경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몸 상태라든지 현재의 정신 상태 그리고 현재의 도핑 파문까지 생각을 한다면 포그바가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어려워졌다. 포그바가 정말 도끼를 품고 이 징계 기간 동안 몸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 한 포그바의 경력이 부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아브르에서 성장을 하다가 맨유 유스팀으로 옮겨왔고 맨유에서도 기대를 받았지만 출전 시간이 부족해서 주전으로 뛰고 싶어서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었는데, 그 이적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공짜로 떠나면서 논란이 컸었죠. 그런 다음에 유벤투스에서 포텐이 터지고 친정팀으로 돌아올 때 맨유가 무려 1억 500만 유로, 한국 돈 1,500억을 투자와서 다시 데려왔고,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지만 이 가격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속에서도 포그바는 사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할 때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모습을 기억하는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계약 만료 후 다시 데려왔는데, 지금은 맨유도 유벤투스도 프랑스조차도 실망시킨 포그바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포그바가 정말 미친 듯한 재능을 보여줬고, 현대 축구에서 완벽에 가까운 운동 능력과 창의성과 멋진 플레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천재 미드필더였는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와 사생활 문제, 도핑 문제까지 엮이면서 그야말로 경력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포그바와 유벤투스가 3일 안에 어떤 항소를 할지, 어떤 반박을 할지 지켜봐야 포그바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 알 수 있을 텐데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몰락과 좀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포그바는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해외 축구의 최신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